피카오 코리아 강세가 이제 데이터로 조금 잡혀서 그 원정 매수세가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자기네 지방 부동산을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막 전세나 월세로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본인 1주택을 더 큰 집으로 갈아타는 그런 환경을 못 만들고 지방 소멸을 용인하면서 돈은 그냥 서울 수도권에 투자해라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그 주거의 후생을 높이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토부나 이런 여러 정부 부처에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많은 대책들을 지금부터라도 이제 하나씩 작아 보이는 거라도 수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최근 외지인들의 그 서울 주택 구입이 엄청 늘었다고 해서 데이터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은 좀 대출과 동행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택 대출이 엄청 늘다가 이제 감소세에 있었고, 작년에 특례로 늘다가 또 감소세에 있었고, 지금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느는 거는 민영대출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보시면은 경기권 매매도 그렇게는 아닌데 서울권 매매가 이렇게 죽다가 살아났고 최근 이렇게 좀 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매매시장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 지방광역시를 보시면은 이제 지방광역시는 지수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최근에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23년부터 지금까지 지방광역시의 실거래 지수는 사실상 거의 플랫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년 동안 거의 이제 내리횡보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 주택 가격은 서울 강세로 대표되는 거죠. 서울과 경기권의 준신축 강세로 대표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한 해석도 사람마다 조금 다를 텐데, 뭐 저 말고 다른 부동산 채널들을 또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저의 해석은 지금 강세는 조금 피크아웃 강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방에서까지 그 지방 매수세를 위축시키면서 서울만 강세로 가는 거여가지고 이게 출산율이 적용이 돼서 의식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냥 부동산 완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서울 강세면 좀 기다리면 경기 강세고, 그 다음에 뭐 충청권 강세고, 광역시 강세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동심원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전주 데이터 보면은 서울은 전주비 올랐고요, 지방은 전주비 하락폭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좀 집중하는 건데요. 매매 가격 지수에서 그 양극화가 너무 또렷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전세도 똑같아요. 전세도 보시면은 서울 전세 0.12%, 수도권 전세 0.1%인데 지방이 전세가 더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든 전세든 지방은 전세 마이너스 매매 마이너스, 서울은 전세 플러스 매매 플러스,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이게 완전히 갈라졌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방 수요가 없다는 거고, 그 없는 수요가 그냥 약해서 없는 거냐, 그러면 서울 수요는 뭐냐, 약간 이런 이제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다시 그 원정 기사와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방 대신 서울 아파트 산다, 원정 투자 증가, 4월 외지인 서울 아파트 매수가 1000건 넘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요. 이런 기사가 나왔으니까 저도 그냥 부동산원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16년부터 갖고 왔는데 한 10년 정도 되게, 서울 아파트 거래 기준, 이게 외지인의 매수는 이제 녹색선, 파란 선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고요. 보시면 이렇게 매매 거래가 치솟다가 크게 위축이 돼서 작년에 완전 죽어 있다가 잠깐 중반 살아났다가 지금 하반기부터 죽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서울 외지인의 비중은 평균 한 18%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22%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엄청 높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약간 이 아웃라이어 두 달치가 있어요. 23년 상반기에 그냥 막 거의 30% 가까운 그런 외지 매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가 조금 있고, 그거를 뺀다면은 요 20%선 위에 있으니까 높은 편에 속하지만은 20%를 넘었던 기간은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가지고 작년 상반기 대비로 하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올해 초 대비로는 4월, 3월, 2월, 1월이니까 작년 12월, 1월 대비로는 이게 17%쯤 있다가 22까지 왔으니까 많이 온 거죠. 서울 외지인 아파트 순 매수 거래량 이 비중을 보시면은 어쨌든 23년, 24년에는 그래도 요 정도고 4월이 조금 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이 관외 매수와 하고
그 월간 주택가격 실거래 실제 변동을 보면은 아까 녹색 선은 보셨던 것처럼 외부 매수고요. 빨간색 선은 그 실거래 월별 변동이거든요. 월별 실거래 변동이 여기가 0%니까 이 0% 위에 있으면은 플러스고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인데 서울 실거래는 이렇게 마이너스 기록 깨졌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기는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외주 매수가 많이 늘었고 비중이 늘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초과 수요가 있다는 거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지역 기반이지만 돈은 뭐 지역을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이 역대 최고 레벨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작년이 훨씬 높았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외지 매수 비중 증가가 초과 수요죠. 근데 사실 이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방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출산율은 가장 낮은 건 서울인데 소멸은 지방이 소멸한다고 하니까 지방이 억울한데 이거는 지방 도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성인들이 다 서울로 와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그러면은 지방은 외지 매수가 어떻게 되냐 오늘 그거를 보여줄 거고 그게 주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 시장에 외지 매수자들은 도대체 어떤 비중을 보이고 있냐. 첫 번째 이건 지방 5대 광역시 전체에 대한 외지 매수의 평균 추세를 보여드리는 건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14%대였다가 이렇게 17%대로 올라간 거 요렇게 좀 튀기 시작한 게 이게 언제겠습니까? 이게 20년, 21년입니다. 코로나 기간 되겠습니다. 특히 20년에 이렇게 좀 올라간 거는 그때 19년, 20년에는 서울 수도권의 투기과열 지역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지방 투자가 막 적용되던 때여가지고 이렇게 늘었다가 지금 추세적으로 조금 내려왔고 지금 한 17% 정도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제 요 정도고요. 시도별로 봐볼게요. 근데 순수 서울, 그러니까 외지 중에서도 서울과 서울 외로 나눠서 있거든요. 근데 순수 서울만 보면은 순수 서울러들의 5대 광역시 매지 매수 비중이 이때 정점 찍다가 내려오다가 4월에 다시 조금 튀었어요. 그래서 4월 달부터 여기 서울 사시는 분들이 광역시 매수에 좀 동참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나와서 이 퍼센티지가 다소 높은 퍼센티지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봐야 되겠지만 느낌상 서울 계신 분들이 광역시를 사는 것 같아. 이 데이터는 약간 그러나 그 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건은 이게 377건이거든요. 아까 지방에서 서울 주택 사는 거는 월간 아파트만 1000건인데 그 서울에 계신 분들이 지방 광역시 전체를 사는 거는 월간 아파트 3,400건이니까 이제 지방보다 확실히 서울을 많이 사시는 거죠. 지방에서 서울 사시는 그 힘이 더 큰 거죠. 서울에서 이제 외부 사는 것보다는. 부산부터 봐볼게요. 부산은 외지 투자 비중이 평균 15%로 추세상으로 봤을 때 어떤 패턴을 읽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패턴은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지 매수 비중이 나름 꾸준히 유지됐던 그런 패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전을 봐볼게요.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 오히려 16년, 17년에 외지 매수 비중이 더 높았고 최근에는 이제 등락이 있지만 20%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산의 경우나 대전의 경우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건 아닙니다. 부산도 15%지 않습니까? 부산이랑 경남도 제외하고 그 외지 서울, 외지 기타인데 다른 지역에서 사는 게 15% 정도 되는 거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20%가 넘으니까 외지 매수 비중이 많은 겁니다. 근데 자 이제 대구를 봐볼게요. 대구부터는 이제 달라져요. 대구는 꾸준히 한 12, 13에서요. 보신 것처럼 코로나 기간에 진짜 치솟아 가지고 와 이거 뭐 거의 한 25, 30까지 올라갔었네요. 평균적으로 막 20%대까지 이렇게 치솟았다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20년, 21년에 대구 사신 분들 있잖아요. 20년, 21년에 대구 사신 분들이 지금 다 물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다 물려 있어요. 그리고 이때 대구가 좋아져가지고 막 이제 매수 러시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만큼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대구 부동산 시장이 좀 물려 있죠. 광주광역시도 보시면은 광주도 원래 한 17%대에서 코로나 때 이렇게 엄청 튀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위축돼가지고 10%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광주 부동산 시장 역시 코시국 때 투자를 많이 했던 이 외지 사람들이 지금 광주 역시 물려 있는 거죠. 울산을 볼게요. 울산은 완전 잠잠한 시장이었는데 코로나 때 외지에서 다 올려놨고요. 진짜 울산 외지 매수 비중이 뭐 40몇 퍼센트 가면은 다 외부에서 올려놓은 거죠. 이제 20년, 21년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외부에서 막 미리 사놓은 다음에 막 펌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계신 분들 로컬에 넘기고 이렇게 설거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지 매수 비중이 이렇게 엄청 치솟았다가 지금 한참 내려왔고요. 한참 내려왔다가 4월 달에 잠깐 이렇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코시국의 울산 부동산 시장에 가장 많은 외지자들이 투자를 했다가 이분들 다 물려 계시겠죠. 그래서 울산, 대구, 그리고 광주에는 이제 외지 투자자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기간일 것 같고요. 그다음 부산이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외지 매수의 변화가 특별히 어떤 걸 이끌어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주로 부동산만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강세장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지금 지방광역시의 외지 매수 비중을 약간 늘린 것 같습니다. 늘렸지만 그게 결국 300건에서 400건 된 거예요. 근데 지방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는 월에 1000건씩 서울에만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지방광역시 전체가 서울을 매수하는 그런 비중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추세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24년 4월 데이터부터 서울 소재 투자자들이 저는 움직였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지금 여러 이제 뭐 카페나 이런 텔레그램 톡방 같은 데서 그다음에 카톡방 이런 데서 막 목소리 내면서 막 부동산 시세 중계하고 실시간 중계하고 어디 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국에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길 원하냐면은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길 원하는 겁니다. 외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지방광역시로 간 다음에 지방광역시 시세가 오르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렇게 세력 큰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가 되면은 그럼 그때 이제 엑시트하고 나오면 되겠죠. 이제 그런 걸 바라고 부동산 시장도 자산시장 규모가 너무 크니까 이런 게 없다고 말 못합니다. 어쨌든 모든 매수는 매도를 염두에 두는 건데요.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성장주 매수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 키워가지고 MSCI 글로벌에 그러니까 외국에 엑시트하는 거를 전략으로 해도 될 정도의 그런 스킴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지방광역시 선 매수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각은 지방광역시 매수 플로우가 더 거대해지는 20년, 21년 같은 그런 시장 속에서 본인이 처분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완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팔지도 않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은 대전 제외, 그러니까 대구, 울산, 광주에 이렇게 투자 수요가 크게 늘었다가 특히 울산 진짜 놀랍네 놀라워. 막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다가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물려 계시겠죠. 울산은 거의 올라간 것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움직임인 것 같고요. 지금 외지에서 많이 왔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저는 이제 피카우 코리아 강세가 이제 데이터로 조금 잡혀서 그 원정 매수세가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자기네 지방 부동산을 매수를 해야 될지, 즉 갈아타도, 그러니까 거기서 1주택을 갈아타도 거기서 좀 돈을 쓰면서 갈아타야 될지 아니면 막 전세나 월세로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본인 1주택을 더 큰 집으로 갈아타는 그런 환경을 못 만들고 지방 소멸을 용인하면서 돈은 그냥 서울 수도권에 투자해라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그 주거의 후생을 높이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토부나 이런 여러 정부 부처에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많은 대책들을 지금부터라도 이제 하나씩 쭉 작아 보이는 거라도 수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